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도면 예제 014 14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우리 한번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도면이 두 개로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위쪽에서 쳐다본 평면도, 정면에서 쳐다본 정면도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고요. 도면 특성 보니까 평면도 보니까 중심선 기준의 위아래가 대칭이네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다음에 정면도상에서 보니까 구멍이 하나,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숨은 선들이 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 정면도상에서는 두 개가 보이는데, 얘는 보니까 평면도상의 요 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 면이, 안쪽에 있는 요 면이 바깥에서 쳐다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숨은 선 표현된 거, 요 면도 당연히 안쪽에서 봤을 때 안 보이니까 숨은 선. 그러면 사실 이 면도 있고, 요 면도 있을 텐데, 그죠? 이 두 개의 면은, 숨은 선이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면을 쳐다본 건 이렇게 쳐다본 거니까 여기 튀어나온 요 면은 눈에 보이는 면이죠. 여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면과 안 보이는 면이 겹친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겹칠 땐 외형선으로 표현합니다. 두 선이 겹치면. 선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보이고, 당연히 여기 9파이라고 하는 구멍은 관통된 구멍으로 숨은 선이고, 여기에 11파이라고 하는 구멍도 관통된 구멍이죠. 근데 이 구멍은 여기만 숨은 선인데 이쪽 위아래로 이거 가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숨은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 계십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여기 숨은 선으로 연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여기는 뚫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숨은 선 여기다 그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이 하나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요. 이 선은 여기에 꺾인 이 부분이겠다. 그죠? 선이 쭉 가다가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꺾인 이 부분을 위에서 쳐다보면, 즉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고요. 그냥 쭉 가다가 오늘 하는 마디가 있고 또 그냥 쭉 가면, 그러니까 같은 선상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마디, 여기서 갈라지는 마디를 위에서 쳐다봤을 땐 이런 부분에는 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평면도상에 보면 여기에는 선이 없죠.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선이 보이죠. 여기 선이 있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그 차이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인데, 얘가 어느 윗면 가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선이 하나 갈라지는 게 있고 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얘가 한 면에, 동일한 면에 있기 때문에 선을 그리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쭉 가다가 어딘가에서 꺾여 버렸죠. 꺾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15도로 가는 각도로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평면도상 여기 숨은 선, 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맞아요. 요 면입니다. 요 면이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기 때문에 숨은 선이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 보이죠? R5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이 시작 혹은 접하는 이 부분도 위에서 쳐다보면 분명히 이렇게 꺾여 내려갔을 거니까 평면도상에서는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죠? 외형선이 보여야 되는데 외형선이 없죠. R5로 돌아가는 이 외형선이 안 보여요. 이 R로 그려지는 이 부분의 어떤 마디 시작과 끝 이 부분은 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3차원 설계 프로그램들, 솔리드웍스, 인벤터, UGNX, 뭐 기타 등등의 3D 프로그램으로 이런 R을 그리고 그 3D 프로그램 안에서 2D 도면으로 뽑아내면 희한하게도 이 마디 이 부분의 시작과 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 선은 생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D 모델링에서는 선이 생기지만 이거를 또 2D 도면으로 표현할 땐 이런 마디 이런 부분들은 선을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시작하는 이 마디 부분의 이 선은, 외형선은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3차원 설계 프로그램에서 2D를 만든 경우에는 선이 생기는데 그런 선들은 좀 지우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도면입니다. 그죠? 도면 해석을 좀 해드렸죠? 좀 이해되죠? 이 도면 우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보면 여기에 외형선 있고 요거 외형선은 어떤 의미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네, 그죠? 맞아요. 정면에서의 이 마디 외형선 이 두 개는 평면상에서 요거예요. 요 면이겠죠. 맞죠? 아까 이거 설명했나요? 아까 이거 안쪽만 설명했잖아요. 요 바깥쪽 라인이 맞아요. 여기 선들인 거예요. 아까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만 설명해서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그림은 사실은 아니에요. 한번 그려보죠. X라인 이용해서 콩 찍고요.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타겟해서 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는 이거 정면도 이거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9파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C 엔터, 센터 찍고 그냥 13 주시면 R13이 되는 거죠. 자, 위아래로 높이를 봤더니, 치수가, 잠깐만요. 치수를 제가 빠뜨렸네요. 미안합니다. 중요한 치수를 빼먹었네. 이 도면을 제가 그렸다는 증거죠. 이 도면은 제가 그렸습니다.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위까지가 20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R13은 반반 해가지고 6.5, 6.5로 보셔야 됩니다. 중심선이 이까지 뻗어나왔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여기에서는 적어도 위아래가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네, 치수가 빠졌는데 집어넣습니다. 옵셋으로 10씩 위아래로 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주고, 트림으로 요거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지우고 뒤에까지 지워주시면 왼쪽의 형상은 금방 끝났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요. 자, 이걸 그리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이 선을 그리고 싶은데 평면도가 필요하고, 자, 그러면 사실 원래 좀 이렇게 혹은 좀 기초이신 분들은 하나의 투상면도 다 그리고 다음 투상면도 그리는 게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정면도로 시작했으니까 정면도로 쭉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도 쭉 그려 다 나가고. 그렇게 완성하면은 초보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나 능숙한 분들한테는 그건 2번이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무라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능숙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요거 맞아요. 평면도입니다. 이해됐죠? 옵셋으로 125 나누기 20. 왜? 맞아요. 12.5 옵셋은 12.5를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각각 10을 곱하면 12.5 나누기 20이 되는 겁니다. 엔터. 125 나누기 20이 되는 겁니다. 있고 위로 이상 없고 트림으로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X라인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선 올려주고 트림으로 잡아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한쪽 모서리가 끝났고요. X라인 이용해가지고 여기 4분점 여기 연결해주면 이건 숨은 선이겠죠? 트림으로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한 김에 얘를 숨은 선으로 바로바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서리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디는 어떻게 그릴까요? 쭉 따라가 보니까 치수가 있다 그죠? 저 멀리서부터 치수가 있네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이 끝에서부터 선을 당겨 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치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수가 없다 그죠? 위에는. 자, 그러면 요거 기준에 어디까지 갑니까? 옵셋으로 110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치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110이죠? 요 센터에서부터 110을 그렸고요.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41도 있고 53.5도 있죠. 그러면 옵셋을 또 해주는 거예요. 옵셋으로 41 주고 안쪽으로 엔터 53.5라고 주고 또 안쪽으로 넣어주시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디가 결국 요 마디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트림으로 일단 얘를 끊어주면 선이 다 날아갈 거니까 이 폭을 먼저 준 다음에 선을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셋으로 33 나누기 2라고 주고요. 위로 아래로. 그러면 트리밍 어디 할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트리밍 해주시면 일단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정면도는 왼쪽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한 김에 평면도도 완성해 볼까요? 트림으로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또 트림으로 요 안쪽 선을 지울 건데요. 요 라인이 12.5고 상관없네요. 여기가 똑같은 치수인 줄 알았는데 얘가 1mm 더 커요. 그러면 얘는 과감하게 지워도 됩니다. 다시 옵셋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트리밍 해버리죠. 컨트롤 S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어느 정도 형상이 잡혔죠. 이 안쪽에서는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 선이 요만큼 8mm를 옵셋하게 할 거잖아요. 할 거면 선이 있는 게 좋죠. 선을 주고 나서 이걸 트리밍하는 게 좋을 거니까 나중에 옵셋으로 8이라고 주고 얘를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선을 내가 괜히 트리밍했다. 왜? 밑에 선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라인으로 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얘는 숨은 선이어야겠죠. 안쪽 2선이니까. 자, 매치 풀업 기능 MA 엔터 치시고요. 원본 찍고 4번 만들어주고 얘는 안쪽에 있는 8mm 옵셋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5.5라는 치수가 보이네요. 옵셋으로 5.5라고 주고 얘를 위로 보내면 됩니다.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안쪽에 있는 형상, 바깥쪽에 있는 형상 구분이 되죠. 요 숨선은 어디라고요? 얘하고 연결된 거예요.
꼭 위아래로 계속 같이 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도 그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4mm, 11파이의 중심, 옵셋으로 44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요. 여기 센터 지점에 보면요. 됐죠? 센터 지점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11파이고요. X라인 이용하셔서 위로 보내고 또 위로 보내겠습니다. 트림 기능 이용해서 다 잡고 끊어주고요. 얘는 이게 정면 도상에서는 앞에 보이지만 얘는 형상적으로는 요 중간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쳐다보면 이 선들은 다 무슨 선이라고요? 숨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매치 프롭으로 숨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주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아까 요거 41mm 옵셋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여기 뭐죠? 요 라인인 거죠. 요 라인인 거고 여기서 꺾였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선이 어떤 선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경사선이 필요해요. 몇 도? 15도가 꺾인 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X라인에 A라고 하는 앵글 주고요. A 엔터.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 선 이렇게 누편 준 다음에 얘 교차점에 콩 찍어주고 트림으로 이거 빼주고요.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위쪽은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거 끊어주시고 안쪽 끊어주시면 형상이 잡힙니다. 이건 지우도록 하죠. 드레스로 저장해주고.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숨은 선이 하나 보이고 여기 있는데요. 일단은 얘가 만들어지고 안쪽으로 옵셋 8인 거죠. 그러면 21mm는 맨 처음 여기까지 갔던 110에서 21mm 오면 되는 거니까 옵셋으로 21이라고 주고 얘를 안쪽으로 당겨주고요. 요 라인이 결국 요 라인인 거예요. 요 라인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옵셋으로 8mm 주고, 네, 됐습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트림으로 얘하고 얘 경계 지우고 또 얘하고 얘 경계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림으로 이거 다 잡아서 지워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치울 때 자세히 보셨어요?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컨트롤 Z로 가서 트림으로 우리는 이 선 이거 다 지울 거고요. 여기도 선 이만큼 다 지울 거예요. 그러면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지울 때 엔터, 어디서부터 지운다고요? 안에서부터 바로 지우지 말고 선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먼 것부터 지워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를 이레이저, 즉 딜리트로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트림으로 잘못 지우면 딜리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트림은 자르는 거지 딜리트가 아니에요. 자, DR 엔터, 경계 다 잡고 엔터, 밖에서부터 지워 들어오고 얘도 밖에서부터 지워서 들어오고 얘도 밖에서부터 지워 들어오고 지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얘는 안쪽에 있는 선이니까 이건 무슨 선이라고요? 숨은 선이겠죠. 매치 프롭으로 이렇게 숨은 선 숨겨주고 얘 지우고 얘 지워주도록 하죠. 컨트롤 저장하고 트림으로 또 여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저장하고. 그럼 여기까지 온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마디가 끊어지니까요. 트림으로 요 바깥쪽은 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X라인 이용해서 여기 끝자락, 요 끝점을 연결해서 수평선 그리고요. 트림으로 양쪽을 끊어주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생기죠. 이건 평평한 부분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옵셋으로 135 나누기 20.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아마 의미 아실 거예요. 엔터, 얘 찍고 위로 아래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아서 지우고 지워주시면 되고, 트림으로 요거 지우고 또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를 하고 얘 해서 엔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네요.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요. 저장이 없고, 자, 그 다음 F 엔터 R 엔터 5mm라고 주고요. 바닥 부분 옵셋으로 3 해서 위로 올리고 옵셋으로 8 해서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요 8 준 이 부분은 끝까지 연결해 줘야 되겠죠. 결국 이 부분은 바닥에서 위에서 본 바닥 모양이기 때문에 숨은 선이어야 되는 거죠. 매치 프로 트림으로 얘하고 요거 사이 경계 잡고 지우고 매치 프롭 MA 엔터로 숨은 선 원본 요거 만들어 주고, 트림으로 이만큼 경계 잡고 엔터, 얘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컨트롤S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요거 트리밍 해주고 여기도 트리밍 해주는데 네, 트리밍 해주도록 하죠. 트리밍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처럼요. 이렇게 트리밍 해주고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도 트리밍 해주고 트리밍 해주고
여기도 트리밍 해주고 트리밍 해주시면 되겠죠. 이상이 없습니다. 자, 트리밍을 여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은 필요한 선이 아니죠. 아까 저 트리밍한 선이니까 컨트롤 저장해주고. 그러면 정면도는 끝났고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평면도 쪽 브레이크로 선 끊어주고 필요한 선들 선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이용해서 자, 이 선을 이렇게 트리밍 하신 분도 계시는데 같은 센터라고 보니까요. 그냥 이거는 바깥쪽 여기만 지우도록 하죠. 우리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트리밍 해주시고 자, 중심선해야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해도 있고요. 여기도 선이 2개 또 2개가 더 남았어요. 자, 잡은 다음에 상단에 도면층 들어가서 얘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미안합니다.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요. 일단 무브로 약간 좀 내리고요. 밑으로 좀 간격을 좀 준 다음에 다시 좀 쳐다보도록 하죠. 자, 왼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죠?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형상적 이상 없고 숨은선이고 꺾였고 여기 마디가 하나 필요하고 알 접고 위에 숨은선 필요하고 꺾였고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여기하고 여기는 선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같은 면에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단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숨은선 유형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얘는 같은 선상이긴 하지만 같은 선상이 아니고 단차이긴 한데 같은 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꼭 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트롤 저장해 주시면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막 내잖아요. 물론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저라면 충분히 이런 거 간단하면서도 있잖아요. 이게 실수를 유발하는 혹은 투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볼 때 이런 문제 내면 좀 쉬워요. 실수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선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분들도 이게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이 있고 얘를 지운다거나 둘 다 지운다거나 아니면 둘 다 선을 있게 한다거나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치수 주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DDR 엔터 치시고 지름 여기도 또 지름 주시면 되겠죠. DRA 엔터 치시고 반경 주시고요. DRA 엔터 치시고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 찍어서 44mm 하나 주시면 되고요. 같은 선상에 8mm가 보이죠? 얘하고 얘 찍어서 8mm 만들어주고 그 다음 21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mm입니다.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정도. 그 다음에 끝과 끝을 연결해서 중심까지의 거리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각도 DAN 각도를 DAN 주시고 요 사이 각도를 이렇게 주고요. 한 요 정도 준 다음에 이 치수가 이게 우리 물체, 그러니까 우리 부품 안에 있는 건 좀 별로 좋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 바깥줄을 좀 빼줄게요. 요게 좋습니다. DRI 엔터 치시고 반경 넣어주고 그 다음에 DRI 엔터 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마디 3mm였죠? 마디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치수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이상이 없습니다. 자, 평면도 가서요. 뒤에 라인 터치시고 얘서부터 여기까지 폭이다 그죠? 그 다음에 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도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라인 터치시고 얘에서부터 여기 경사 마디까지 치수가 보이고 여기서부터 처음까지의 거리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마디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 같은 선상에 클릭해주고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폭 같은 선상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치수가 이게 이 평면하고 정면이 좀 너무 벌어져 있죠. 무브 기능 이용해서 주의하십시오. 안으로 좀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면 잡아서 조금만 위로 띄울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담인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까 이렇게 된 거 혹시 보셨나요? 왼쪽에서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고쳐버렸는데 말도 안 하고 이거 치수표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치수표기 좀 이 치수 보조선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여기 같은 선상에서 뽑아져 나온 치수들이면 치수 보조선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떴죠? 왜냐하면 치수 줄 때 클릭을 여기서 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요 끝점에 갖다 붙여서 보조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일직선으로. 요 중간에 뭔가 갭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사실 실수했거든요. 여기다가 원본 파일을. 근데 쓱 지나갔어요. 그건 제가 좀 인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치수선들이. 그래서 사실 좀 보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띄우겠습니다. 간격을 조금 더 주고요. 얘도 간격을 같이 맞출게요. 여기다가. 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치수가 이 동일선상에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치수 줄 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주다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치수가 단차가 생기는 경우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점 주는 편입니다. 채점을 할 때요. 감점을 주는 편이에요. 같은 선상의 치수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진 치수는 같은 목적이랄까 같은 선상에 지금 치수를 배치한다고 마음먹었으면 같은 선상에 치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겠네요. 그죠? 얘는 지금 같은 선상에 첫 번째 치수니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맞죠?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같은 목적.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로 같은 목적이니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수가 단차로 있는 건 특별한 이유 아니고선 단차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 44mm라고 하는 이 끝자락도 결국은 8mm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단차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감점 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좀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오토캐드 실무 도면 예제 014 14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있는 도면 우리 제도해 봤는데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왜 선이 여기는 없고 여기 선이 있는지 그거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알진 꺾인 부분에 시작하는 포인트에 또 선을 그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꺾인 이 부분들은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설명해 줬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다 영상에 찍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건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